향가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김용해 TV의 김용해입니다. 저의 향가 연구는 고등학교 시절 향가의 깊은 인상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간 향가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도 연구 초기에는 오쿠라 신베이 경성 제국대학교 교수가 제시한 방식에 따랐습니다. 세 개의 글자들은 크게 보아서 뜻글자와 소리글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뜻글자의 대표 선수는 한자라고 하겠습니다. 소리글자는 우리 한글과 영어가 되겠습니다. 고대 문자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문자의 성격이 과연 어떠한 문자일까 이것을 놓고 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의 학자들은 이집트 그림 문자를 초기에는 뜻글자로 보았으나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붉은 원안을 보아주십시오. 사자의 그림을 뜻글자로 보아서 왕이다. 이것은 왕이거나 힘센 사람이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의 장폴 샹폴레옹이 소리글자 풀이를 시도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소리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샹폴레옹은 이 사자 그림을 알파벳 L자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마침내 샹폴레옹은 1822년 이집트 그림 문자 해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문자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향가는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한자로 표기되지 않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향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25곡의 향가는 모두가 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자들은 향가를 표기했던 한자들을 어떻게 과연 보고 있었을까요? 원왕생가라는 신라 향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노란색 박스 부분이 원왕생가의 첫 9글자입니다. 월하 이저역 서방염정 이렇게 읽히는 한자들입니다. 오쿠라 신베이는 이 중에 첫 두 글자 월하 이저역 할 때 월하 이 두 글자를 달아 이렇게 풀었습니다. 월을 달이라는 뜻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뜻글자로 본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글자 하라는 글자는 달아 이렇게 부를 때의 아라는 소리로 보았습니다. 바둑아 길동아 이렇게 부를 때 사용하는 아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것을 혹격조사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쿠라 신베이 교수는 한자를 소리글자라고 본 것입니다. 오쿠라 신베이 교수는 향가의 한자를 뜻글자로도 보고 소리글자로도 보아서 첫 8글자 월하 이저역 서방염 이 글자들을 달아 이제 서방까지 이렇게 풀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월은 뜻글자, 하는 소리글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쿠라 신베이 교수는 향가의 글자를 일부는 뜻글자로 보았고 일부는 소리글자로 보았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쿠라 신베이는 향가의 한자를 일부는 뜻글자로 보았고 일부는 소리글자로 보아서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향가 25곡 모두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향가를 다 풀었다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논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오쿠라 신베이의 향가 해독 결과에 양주동 박사님께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리하여 한일 민족 간의 향가를 둘러싼 해독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문화의 원류를 일본 민족이 풀어내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양주동 박사가 다시 풀어서 반격을 가했습니다. 오쿠라 신베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 사실이 그 당시에 모든 신문에 나 있을 정도입니다. 오쿠라 신베이는 다짐합니다. 10년 후에 다시 반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양주동 박사께서 되치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거리를 붙었던 것입니다.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고 리턴 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애 TV는 민족의 노래 향가를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 올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향가 연구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엄혹한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을 말하면 처형되던 그토록 어려웠던 시기, 오쿠라 신베이의 향가 연구 결과를 적시에 반박하여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려주었습니다. 좌절했던 민족은 환호했었습니다. 신문 기자들에게 사건 보도에 있어서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적시성과 정확성이라는 원칙이라고 합니다. 양주동 박사님의 향가 연구 결과는 적시성에 딱 들어맞는 연구라고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타임리 히트가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쿠라 신베이의 해독 이론을 세밀한 검토가 없이 수용하였다는 아쉬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당시 일제 치하이자 최초의 향가 연구라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얼마든지 양해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적시성과 정확성 원칙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적시성이 강조된 연구를 하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쿠라 신베이 향가 해독 이후 약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인의 향가 해독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일본의 연구자들과 대학원생들이 향가에 대한 논문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향가 해독을 놓고 100년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지금도 꾸준히 향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향가 해독 전쟁에서 지더라도 본전인 게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겨야만 본전인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향가는 민족 문화의 원류이기 때문입니다. 향가 연구는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싸움이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이야 계속 연구를 한다고 치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연구자들은 오쿠라 신베이가 만들어 놓은 향가 이론을 사실상 철저하게 받들고 있습니다. 한자의 일부는 뜻글자로 풀고 일부는 소리글자로 푼다라는 이러한 이론,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해독 도구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오쿠라 신베이의 향가에 대한 영향력은 막대합니다. 전체 향가를 풀어놓은 50-60%는 오쿠라가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30%는 양주동 박사님께서 푼 것입니다. 그리고 오쿠라 신베이의 가장 중요한 점,
그것은 바로 일부는 한자고 일부는 뜻글자고 일부는 소리글자라는 해독 도구를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해독 도구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대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태도가 아주 이상합니다. 절대로 자신들이 오코라의 이론을 추종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극력 감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은 모든 시작점에 양주동을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코라 해독법의 이름을 슬쩍 바꾸어 놓았습니다. 뭐냐? 여러분께서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향찰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입니다. 향찰이라는 것은 향가는 모든 것이 그냥 우리말을 그대로 적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은 오쿠라 신베이라는 일본인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향가 연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로 철저히 감추어져 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은 양주동이 오쿠라 신베이로부터 받아들인 해독법을 앞에 착 내세웁니다. 그리고 절대로 오쿠라 신베이의 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양주동의 풀이를 딱 처음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양주동은 일본인 교수 오쿠라 신베이를 감추는 데 있어서 현대 학자들에게 이용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들이 일본인 식민지 시절,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오쿠라 신베이의 향가 해독법을 이어받은 것을 아니라 부정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오쿠라의 향가 해독법을 이어받았다라는 사실을 딱 감춰놓고 마치 양주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듯이 처신합니다. 저는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태도는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보아주십시오. 양주동 박사님께서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쿠라 신베이가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현대 학자들이 그토록 감추고자 하는 오쿠라 신베이가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가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쉬쉬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양주동 박사님 이후 향가 해독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으셨던 김완진 전 서울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쿠라 신베이라는 거목이 드리운 그늘이 너무나 깊어서 해독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끄러움에 시달린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향가 연구자들은 오쿠라를 이어받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학문에 있어서 떳떳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오쿠라 신베이를 이론을 이어받았다.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는 게 뭐가 부끄럽고 뭐가 나쁘겠습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접 여러 국경이 없습니다. 진실만이 있는 것이 학문의 세계입니다. 오쿠라 신베이 교수가 제시한 해독 방식은 향가를 모두 다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 이론은 아직도 과연 유효할까요? 얼마 전 숙명여대 박재민 교수님께서 향가 해독 100주년 기념 논문에서 현재 향가의 구절 약 86%가 해독되었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86%를 풀었다는 게 다 맞는다 하더라도 아직 14%는 못 풀었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즉 14%는 못 풀었다고 했으니 혹시 50%
어쩌면 거의 다 못 풀었거나 틀리게 풀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향가 해독, 새로운 향가 제작법이 발견된 이후 향가를 풀어보니 우리는 지금까지의 100년 동안에 풀어놓은 모든 향가 풀이의 결과는 향가의 향자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향가의 입구도 거의 들어가 보지 못할 정도의 성과만을 거두고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쿠라 신베이 교수가 제시한 해독 도구는 향가의 완전한 해독에 결국은 실패한 이론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190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100년이 넘게 지금까지도 검증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도 가끔 서양 연구자들이 인공위성이 쏘아 올릴 때마다 연구하고 있는 것을, 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까지 14% 이상의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면은 상대성 이론은 온전한 이론이라고 취급받을까요? 아마 진작 폐기돼 버렸을 것입니다. 오쿠라 신베이의 이론 역시 진작에 폐기되었어야 할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향가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직도 이것을 꼭 부둥켜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쿠라 신베이의 해독 방식은 여러 연구가들에 의해서 향가의 완전한 해독에 실패한 이론이다, 이렇게 사실상 판명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우리 향가 연구에 어떠한 문제가 있길래 25곡에 불과한 향가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 가지고 100년이 넘도록 오래도록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보다 더 열등하다라는 말인가? 우리는 왜 쉬쉬하면서 오쿠라 신베이의 해독법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왜 김환진 서울대 교수님의 말씀대로 오쿠라 신베이의 해독법으로 향가를 푸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그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오쿠라 신베이의 해독 방식을 계속 우리가 고집해야 할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향가를 연구하면서 오쿠라 신베이의 해독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서 깊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틀린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저의 의심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이나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나 향가 해독되고 오쿠라 신베이의 해독 도구에 있는 문제점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었습니다. 해독 도구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한자를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보고 푼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쿠라 신베이의 해독 이론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 일제강점기에 일단 받아들이셨던 해독 이론입니다. 바로 이 해독 도구 속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줄곧 의심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왜 의심이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여러분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라향가 원왕생가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월하 이저역 서방염, 이 글자입니다. 이 8글자입니다. 연구자들은 이 한자들을 어떤 성격의 문자로 보았을까? 우선 이 글자들의 뜻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들, 원문 영상의 한자들을 보아주시죠. 월은 달월, 즉 뜻이 달입니다. 하는 아래하, 이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는 아래하, 다음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는 너 이자입니다. 나와 너 할 때 너입니다. 그 다음 저라는 글자입니다. 밑저입니다. 아래를 뜻합니다.
역은 또한, 서방은 서방입니다. 동방, 서방 할 때 서방이 되겠습니다. 염은 생각하다, 이러한 뜻을 갖게 되겠습니다. 사념, 불경을 염송하다 할 때 그 염입니다. 이러한 한자의 뜻을 한번 쭉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뜻을 나열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달 플러스 아래 플러스 너 플러스 밑 플러스 또한 플러스 서방 플러스 생각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열된 뜻을 한번 자연스럽게 이어보시죠.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달 아래 내가 사는 밑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라,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달 아래 내가 사는 밑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라,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뜻을 이렇게 뜻을 나열해 놓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니까 달 아래 내가 사는 밑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라, 이렇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옥구라 신빼이는 이 글자들을 뜻소리로 보고 소리 글자로 보아서 달아 이제 서방까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뜻 글자로 보고 푸니까 달 아래 내가 사는 밑 또한 서방정토라 생각하라, 이렇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두 개가 다릅니다. 양립 불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폐기 처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저의 이론은, 저는 이제 새로운 도전자고, 옥구라 신빼이 교수는 지난 100년간 이 우리나라 향가 연구계를 지배해왔던 이론입니다. 옥구라 신빼이 이론이 낭떠러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도전했던 제가 잘못해서 낭떠러지 밑으로 공격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고 말까요? 여러분, 한자는 뜻을 본령으로 하는 글자입니다. 소리 글자가 아닙니다. 뜻 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뜻으로 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러한 소박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자를 뜻과 소리로 풀어낸 옥구라 신빼이의 향가 해독 이론이 과연 맞는 이론인가 틀린 이론인가 의심하지 않을래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방금 보시다시피 뜻으로 원앙생과 첫 구절을 풀어도 잘 풀리고 있지 않는가, 멋진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인가 새로운 향가 푸는 방법이 어슴푸레하가 보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모든 향가를 한번 뜻으로 풀어보자, 이렇게 당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간단합니다. 원앙생과 첫 두 글자 월하를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달 아래 이렇게 풀어보자. 대신에 달아 이렇게 풀지 말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길은, 그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문자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